갭 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은 이번 주 안에 사는 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집값은 혼자 잡기 좋은데 부치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가 쫓아내야 되냐, 나가라 해야 되냐, 내가 들어가야 되냐, 계속 문의 왔거든요. 그래서 할 일이 심리에 떠들어야 돼요. 엄청 힘들어요. 놓치면 손해보는 경제 아저씨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부글부글 6.17 대책입니다. 부글부글 6.17 대책이면 얼마 전에 부동산 대책 발표한 거 21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이게 왜 부글부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6.17 대책, 지금 워낙 이 갭 투자, 갭 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값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나와서 이제 초강력도 대출 규제, 또 규제 지역 규제 등을 내놨는데 이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보니까 하루 이틀 만에 이러다가는 실수요자들 몇몇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청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요. 현재 뭐 국토부 비롯해서 당국에서는 일단 좀 더 점검한 다음에 곧 예외 조항들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었거든요. 아, 예외 조항이요? 네. 아마도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피해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6.17 대책이 나왔지만 앞으로 다음 주에 몇몇 예외 조항이 나오는 것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꼭 이게 따라오는 게 풍선 효과잖아요. 네. 근데 경기 김포, 파주 뭐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6.17 대책 크게 세 가지인데 이제 하나씩 짚어볼 텐데 첫 번째가 규제 지역의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투기지구, 뭐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지구 뭐 이렇게 전체 규제 지역이 나누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서울과 수도권의 거의 전역은 뭐 투기지구건, 투기과열지구건, 조정지역이건 다 규제 지역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클립에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실미도 있잖아요. 네, 실미도. 네, 실미도도 지금 조정지역, 규제지역으로 좀 묶이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사람이 사나요? 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는 왜 부글부글, 왜 이제 반론이 나오냐면. 항상 이 규제라는 것이 그 빈틈을 또 누군가 노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수도권 내에도 요번에 보면, 김포라든가, 여기 접경지역인, 국내선 접경지역의 파주라든가 이런 곳이 또 빠졌습니다. 그러게요. 특히 김포 같은 경우에는 6.17 대책 이전에도 김포 부동산에서 여기는 빠질 거라고 굉장히 좀 단언했던 곳인데 실제로 빠지면서 또 이 돈들이 그 틈새를 노려서 또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와서 과연 이렇게 되면 계속 풍선효과 또 지방에서는 울산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또 이제 투기 자본들이 가고 있어서 전국을 다 이 규제 지역으로 해야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이렇게 뒷북치는 이렇게 쫓아가는 것들이 의미가 있느냐 또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규제 지역 지정한 거 말고도 재건축 규제도 이번에 상당히 강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해서 실제로 했더니 이 6.17 대책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게 생겼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네, 아마 이것은 곧 관련해서 선의의 피해자 예외 조항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번 6.17 대책이 앞서 말한 것처럼 규제 지역 확대, 또 대출 규제,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들의 꼼수를 막는 건데요. 이와는 별도로 재건축에 관련한 이제 규제도 함께 나왔는데 첫 번째가 늘 말이 나왔던 이제 재건축 안전 진단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분양 요건, 뭐 건축 부담금 개선이 있는데 이 중에 핵심은 요건 중에 하나가 2년을 실거주해야 이제 공식 조합원으로서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앵커도 시작한 것이 그 임대사업자가 왜 피해를 보느냐. 실은 이 대책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 적어도 4년 이상, 뭐 길게는 6, 7년을 계속 임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국이 일단 좀 임대사업자를 좀 권장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로 공식 등록하게 되면 이분들의 뭐 거래가 투명하게 나오고 과세나 이런 것들 뭐 통계 절차도 되게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재건축할 아파트에서 어떤 집주인이 샀죠. 그다음에 당국에 권했던 대로 임대사업 등록을 했으면 본인은 못 들어가서 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본인은 끝끝내 그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실거주 2년을 그러네요. 못 채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 그래서 아마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 임대사업을 한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기간이 뭐 5년 이상이라든가 이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럴 때는 뭐 실거주 2년을 조금 어떻게 손보는 또 이런 예외 조항들이 아마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6.17 대책 이것도 참 여러 지금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예외 조항 이런 거 좀 빨리 정리해서 선의협회에서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궁금한 부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좋겠어요. 네.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거 그러면 언제부터 이 규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대출 규제에서 가장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그러니까요. 주택담보대출 관련한 규제, 또 전세담보대출 규제가 네, 있습니다. 네. 이 두 개 모두 일단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기존의 실행, 뭐 계약금을 냈다든가 뭐 신청했다는 분들은 요번엔 이제 규제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아, 예, 절차가 들어간 분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인데요. 네. 지금 거의 법 시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제 7월 1일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아, 예, 예. 전세담보대출 관련한 규제는 한 7월 중순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예.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에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네.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예. 다만 전세담보대출 같은 경우 2년 아니겠습니까? 네네. 연장할 때에는 이제 이번에 시행되는 네. 규제는 또 맞게 되니까 그것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소유의 집이 있는데 이사를 하기 위해서 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경우에 갭 투자가 아닌데도 규제를 받게 돼요? 이거는 아마 빼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네. 지금 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집이 있죠.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떤 집을 산 게 파악이 됐어요. 네. 그렇다면 6개월 내에 그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주택담보대출을 바로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너무 짧다는 거 하나. 예. 또 하나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것을 뭐 주택 사는 게 아니라 이 생활비로 쓰려고 사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분들은 실은 원래부터가 가능한 것이고요. 네네. 과연 6개월 내에 이사를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국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 대출 규제 중에서 지금 전세담보대출이 있는데 네. 기존에는 이제 9억이었었는데요. 이게 무슨 3억으로 낮춰준 게 뭐냐면요. 네. 내가 집이 있습니다. 예. 3억 이상이에요. 근데 3억 이상인데 어디 전세를 들어가서 그 집에 안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3억 이상의 집이 있는 분은 전세담보대출이 이제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답답한 것이고 그러네요. 또 하나 지금 가장 청원이 많았던 것은 이런 경우가 있죠. 집이 없는 분들이 전세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있다가 예. 나중에 집을 사요. 예. 근데 그 집값이 3억이 이상이면 바로 이 받았던 전세담보대출을 상환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 유동성이, 그러니까 형이 확 부족해지잖아요. 이거를 상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전세 살다가 3억 이상의 집을 살 때는 바로 이 전세담보대출을 상환하게 하지 말고 이것에 뭐 실질적으로 한 6개월이라든가 뭐 1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예, 예. 뭐 상환하게 한다든가라는 좀 실수요자가 샀을 경우에는 좀 예외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반론들이 나왔고요. 아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후에 보강 조항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또 하나 조금 의아했던 게 네. 이제 잠실에 만약에 내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잠실에 집을 사려면 아니 허가를 받아야 이제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그것의 이제 논리는 지금 예. 이제 삼성동 쪽에 한국전력이 마이스 대대적인 이제 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청담동이라든가 삼성동이라든가 또 뭐 잠실동이라든가 이제 크게 4개 동에 한해서는 네. 18제곱미터 이상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도 그 정도의 토지가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예.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 일종의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허가는 해주겠죠. 대신에 여기서 살려면 그 조건이 있어야 허가가 나오는데 그 조건은 뭐냐? 예. 왜 집을 삽니까? 살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실거주 2년을 아. 해야만 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 앞서 말했듯이 삼성동이라든가 청담동이라든가 잠실 지역 뭐 이런 곳들은 살려고 집을 샀죠?
그러면 전세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투자 네.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무조건 2년을 살아야 되는 이것이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구역에 관련된 규제인데요. 네. 근데 의외로 이것들에 대한 반론은 좀 적은 것이 예, 예. 현재 이미 1216 규제 대책으로 15억 이상은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네. 작년부터 15억 이상들의 아파트들은 일종의 우리가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죠. 그냥 현찰 있는 사람들만 주고받았었기 때문에 예. 뭐 이 지역은 이미 이제 다 15억 이상 되는 지역이 많아가지고 좀 더 좀 빠져 뭐 그렇게 큰 뭐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이것이 뭐 개인 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런 것들의 반론이 크기 때문에 과연 이 토지거래 이 허가구역으로 지적된 이 4개 동에서에 대한 향후 보완 대책은 또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 관계상 짧게 여쭤볼게요. 네. 올 하반기 부동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1번째 대책까지 나왔는데. 일단 이제 상가랑 주택이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실물 경제가 워낙 지금 안 좋고 네네. 게다가 비대면 접촉 아니겠습니까? 대면 접촉이 거의 없어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어느 정도 지금 하락의 조정의 기미는 보이는데 네. 주택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요. 네네. 또 금리가 뭐 이게 저금리인데 여기서 좀 더 떨어지는 상황? 예. 주택담보대출 연 1%대가 곧 나오게 된다라고 해서 예. 글쎄 이런 유동성 때문에 어느 정도 주택시장에서의 뭐 그런 뭐 투기 투자들에 대한 것들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아마 당국의 또 규제가 그러나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17 부동산 대책 후폭풍. 오늘의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